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서 제가 오프닝을 하게 됐는데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계속 컨설팅을 지방을 왔어요. 여기는 이제 저기 거제도 아세요? 여기는 거제도입니다. 거제도가 오면 원래는 섬이 있어야 되는데 바닷가에 있는 것보다 거제도에 여기가 하청면이라는 곳인데 이쪽에 좀 전에 그 이제 숯불갈비집 컨설팅을 마치고 제가 가는 길에 여러분들한테 오프닝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가 정신이라는 거를 강의를 한다는 건 지금 아마 이제 소음이 조금 들릴 건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차들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업가 정신을 한다는 건 창업을 통해서 뭔가 성공을 하는 이런 거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디 가나 필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도 왜 여기에서 강의를 굳이 하고 싶었냐면 지금 우리 그 사장님한테도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 있다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의지가 없고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말하시면 별로 도와드릴 게 없어요. 어제 컨설팅 했던 한 사장님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장님은 뭔가 의지가 없어요. 그냥 누가 지원해주면 그 지원만 받기를 바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원만 받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제를 하고 이 과제를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답을 찾는 거고 그 답을 찾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주겠지, 교수가 만들어 주겠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과제로 가고 마지막에 뭔가 업적을 낼 텐데 이쪽 우리 교학과 이 수업 진행하는 쪽에서는 아이디어를 잘 내면 이제 장학금을 주는 조를 제가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물론 뭐 제가 추천을 한다고 장학금을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체 우리 수업 받는 그 친구들 조 중에서 선별을 할 건데 제대로 아이템을 잘 찾는다면 또 그 중에 뽑히기도 하겠죠. 그 핵심은 뭐냐면 얼마나 자발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찾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생활 속에서 찾는 아이템을 했고 또 지금 이제 스캠퍼라는 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은 오늘은 아마 이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기존 회사에서도 하고 있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제가 좀 이따가 PPT를 띄워서 그 얘기도 좀 해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내 눈과 내 감각을 통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느냐. 디자이너들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을 보면서 뭔가를 찾고 세상을 보면서 뭔가를 발견하는 그런 거를 열두 집중하는 게 이제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디자인 띵킹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좀 이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9주차 강의 창업과 정신과 디자인 띵킹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짠 하고 안 나타나고요. 목소리만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오늘 목소리로만 만날게요. 뭐 잘생긴 교수도 아닌데 계속 얼굴 안 봐도 되죠? 오늘은 얼굴 안 보이고 앞쪽에 보여드렸네 참. 앞쪽에 뭐 보여드렸으니까 됐고요. 강의하면서 내용은 좀 설명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그래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제 디자인 띵킹을 얘기할 거냐 하면 우리가 창업가 정신이잖아요. 근데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 혹시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강의 중에 제가 뒤쪽에다가 화이트보드에 판서하면서 창업의 사요소라고 적었었어요. 근데 이게 요겁니다.
요 내용을 뒤쪽에 적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창업자 누구예요? 본인. 그리고 창업자가 혼자면 본인이고, 그 다음에 뭐 동료가 있으면 이제 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업장. 어디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짜다 보면 공장처럼 정해진 사업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장을 또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온라인 상이든 오프라인 상이든 사업장은 있어야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뭐 온라인 상에만 있다고 사업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자금. 돈 없으면 사업할 수 있나요? 사업을 좀 표현이 그런가? 돈을 놓고 이익을 창출하는 게 사업이라 그러면 자금 없이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템. 어떤 걸로 사업을 하느냐. 누가 너 무슨 사업해? 그러면 뭐 얘기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창업의 사요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한 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이템을 어떻게 찾을까라는 부분의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해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 어떤 아이템도 중요하고 사업장도 중요하고 자금도 중요하지만 창업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창업가 정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가 정신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배우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창업가 정신을 글쎄 제일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알리바바 마인 회장이다. 알리바바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알리바바가 마인 회장이 한 말이 그거죠. 많은 젊은이가 저녁에는 수천 개의 길을 생각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갔던 그 길을 다시 간다. 성공하려면 뛰어난 생각 이상 꿈을 가졌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가도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아래쪽에 보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게 창업가 정신. 최선을 다해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창업가 정신. 그러니까 성공을 했겠네요. 우리도 창업가 정신에 성공을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창업하는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법에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하는 방법과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방법. 우연히 발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창업자가 일상생활 중에서 우연하게 창업 아이템을 얻는 방법인데요. 뭐 경험과 지식, 외부의 정보, 그리고 취미 활동 중에서 받는, 그리고 외부에서 누가 제안해 주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또 예상치 못한 발견 등 우연히 발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체계적인 탐색 방법을 보면 관찰, 분석 및 사색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경우다. 제일 먼저 소비자 니즈를 분석해서 찾아야 되는데 관찰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하는 방법, 차별화 영역을 발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술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기존 기술과 신기술을 계속 비교 분석해 보는 거죠. 정부 정책을 분석하는 겁니다. 뭐 신규 법안, 규제 완화, 지원 정책 등을 꾸준히 찾아보는 게 체계적인 정책 분석이고요. 다음에 메가 트렌드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흐름을 계속적으로 챙기면서 메가 트렌드를 분석해 보는 방법. 이렇게 이제 빨간적으로 보면 소비자 니즈, 그다음에 기존 제품, 메가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체계적인 아이템 탐색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이템을 발굴하는 이제 단계를 보면 1단계가 다양하고 좋은 창업 아이템 후보를 찾는 겁니다. 여러 가지 후보군을 쭉 물색을 해보는 거가 되겠죠. 두 번째, 후보군을 찾았다면 창업 아이템의 타당성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뭐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독창성, 식이, 수독이 되겠네요. 이렇게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미리 찾았던 아이템 후보군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적절하게 봐야 되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창업 아이템 4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업자. 그러니까 창업자 능력에 맞는 아이템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상황, 여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뜰 수 있는 아이템이 돼야 되는 거고, 또 내 창업자에 맞는 아이템이 돼야 되는 거지, 그게 맞지 않는다면 성공 가능성은 담보하기가 어려울 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하면, 창업 아이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지난주, 그전주 꾸준히 아이템 발굴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아이템의 기록을 조별로 또 개인별로 적절하게 해달라 그랬죠. 이번 주는 이제 디자인 띵킹입니다. 디자인 띵킹이 왜 나왔느냐? 사람들의 요구를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하고 고객의 가치와 시장 기회로 전환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에 맞추는데, 디자이너의 감각과 작업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팀 브라운, 이제 아이디어 창업자, 요 밑에 있는 사진에 있는 창업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이디어는 이걸 활용해서 자기 회사의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다양한 회사의 사업 아이템을 찾아주는 게 이 회사의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시장의 시각이 처리되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왜 디자인 띵킹이 시각이냐? 디자이너의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뒤쪽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각이 중요한 건 뭐냐? 망막, 시신경, 후두엽, 중간뇌, 시상침, 두정엽, 이렇게 6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뇌에 전달이 됩니다. 이만큼 이제 복잡한 과정을 걸치게 되어 있고요. 아래 그림에 보면 그러니까 좌측 우측 어떤 시야를 통해서 두정엽까지 전달되는 그림을 보여놓고 있습니다. 감각 수용체 중에 70%가 눈에 있대요. 대단하죠? 그만큼 복잡합니다. 대뇌 피질의 절반은 시각에 관여합니다. 시각은 가장 쉽게 강하게 반응하는 감각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보는 사람이 아니고 눈을 갖고 보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면 엄청 답답할걸요? 물론 귀가 안 들려도 답답하고 촉각이 없어도 답답하고 냄새를 못 맡아도 답답하겠지만 아마도 눈을 가리면 가장 답답할 겁니다. 그 얘기는 감각 수용체 중에 70%가 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아마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품을 선택할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이렇게 보면 시각이 87%라는 겁니다. 청각은 7%, 촉각은 3%, 후각은 2%, 미각은 1%. 자, 이제 컨슈머 리포터의 출처에 의해서 검증이 된 겁니다. 앞쪽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70% 감각이 있다고 했는데 결정은 87%를 눈으로 보고 한대요. 그래서 상품 선택할 때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엄청 중요할 거고요. 이 디자인에 아이디어를 쏟는 디자이너들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디자이너는 이쪽에 보듯이 둘이 화이트보드에 또는 종이에 이렇게 다양하게 그림을 그리고 눈으로 찾아보면서 상의를 합니다. 막 지우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면서 눈으로 뭔가 검토를 합니다. 자, 그 옆에 두 번째 사진은 디자이너는 이렇게 그림을 맞춰가면서 서로 막 상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렇게 떠올리면서 막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막 혼자 웃어가면서 누구랑 대화해 가면서 찾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래쪽에 우리 그 도자기를 굽는 장인이 나왔네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면 깨버리고요.
상품성이 없으면 없애버립니다. 정말 고객의 마음을 또는 내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을 마지막에 작품으로 인정을 하겠죠. 그만큼 디자이너의 감각으로 제품을 하나 만드는 디자인 띵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영에 적용하느냐, 확산적 사고, 이 네 가지 그림들을 뭐 대변해서 봤지만 확산적 사고 좀 넓게 가죠.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넓게 생각을 막 합니다. 엉뚱한 대안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수렴적 사고를 해요. 선택 대안을 막 현실에 맞게 없애고 짰고 막 마지막에 하나만 남길 정도로 과감하게 없애는 수렴적 사고를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통합적 사고를 합니다.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넘나드는, 이 앞에 보면 엉뚱하게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이 디자이너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경영에 적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잘하겠죠. 그리고 경영하는 사람들이 반영을 하겠죠. 디자인 띵킹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인데요.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서 보면 크게 보면 사용자 중심의 관찰과 공감, 이렇게 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두 번째는 발산과 수렴을 통한 통합적 사고, 아이디에이션. 세 번째는 테스트, 검증, 임플리멘테이션. 이런 크게 보면 과정을 겪고 있고요. 다섯 가지를 좀 나눠보면 제일 먼저 emphasize, 공감을 합니다. 고객의 상황을 관찰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지요.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자, 두 번째, define, 문제를 정의합니다. 문제 인식을 공유하고 팀원들이랑 나누면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게 되겠죠. 앞쪽에 공감한 내용들을 이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정의를 하는 과정. 요 두 가지가 합치면 이제 사용자 중심의 관찰과 공감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걸치면 이제 ideate, 발상이 되겠습니다. 앞에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면 이제 아이디어를 발산해서 솔루션을 모색하는 과정을 겪게 되겠죠. 다음에 네 번째, 시제품을 제작합니다.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솔루션을 이제 구체화하고, 구체화한다는 게 시제품이 나오는 거죠.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만 해도 뭐 하나의 강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뭐 어떤 건 종이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그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뭐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제품을 구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모바일로 움직이는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유저맵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림을 형상화 시켜서 누가 봐도 아,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지 알겠구나 라는 모양을 만드는 걸 이제 시제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었다면 피드백을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괜찮은지 안 좋은지, 좋은지 나쁜지, 고객 처음에 생각했던 고객 상황에 맞는지 이런 검토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피드백을 하면 그냥 끝나나요? 아니죠. 솔루션을 개선을 하는, 이렇게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찾는, 이게 이제 디자인 띵킹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뭐 앞쪽에 아이디어의 회장이 만들었지만, 실제는 최근에 나왔지만 스탠포드의 이제 디자인 스쿨에서는 벌써 60년대부터 이 과정을 겪었고, 그때 모델링을 해놨던 것들을 최근에 기업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연구를 해놔야 되고, 기업은 이 연구를 통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디자인 띵킹을 이제 활용한 사례를 보면, 뭐 옥소가 테이블 스피럴라이저라는 걸 이제 만드는 과정인데, 옥소라고 하는 회사는 이렇게 주방용품의 단품들을 꾸준히 이렇게 만드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주방용품이라는 게 최근에는 이제 남자들도 관심이 많고 또 그 세심한 여자분들의 관심도 많은
또 우리가 먹거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눈에 많이 띄는 곳이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기도 하고요. 개선점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공감을 한 거죠. 고객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것을 꾸준히 찾아서 뭔가 방법을 찾아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뭐 복합적인 개발이라든지 고객의 문제가 있을 때 앞쪽에 보면 이렇게 체카를 뭐 가지고 손을 다치거나 이렇게 국수처럼 뽑아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걸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스피럴라이저를 만드는 거죠. 이 회사의 옥소의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이것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의 아주 뭐 감동을 줘야 됐다 그럴까요? 아니 만족을 주는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이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될 건데요. 짠! 네.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깜짝 퀴즈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강의는 좀 오픈이 뭐 제가 화요일부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아마 안내가 나왔을 건데 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좀 그렇게 올렸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대로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퀴즈를 올렸습니다. 요 강의까지 보시면 앞쪽에 이게 그 라면 박스에 나와 있는 광고입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이응 지읒 이응 쌍지읒 쌍비읍 오징어 짬뽕 농심 라면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요 답을 찾아서 보내는 학생 제가 2명 1번 제일 먼저 도착한 학생하고 두 번째 학생하고는 소소하지만 그래도 뭔가 선물을 우리 학생들한테 보내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즉흥으로다가 보내는 거니까 이 강의를 보시고 저한테 바로 그 시간에 문자를 보내셔야 문자로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2명의 학생을 제가 선착순으로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뭐예요? 요 20가지 답을 다 적어야 되는 거고 답이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선착순 한 명인데 답이 맞는 학생에 한해서 제가 선정을 해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글쎄요. 얼마나 이 과정까지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 여기 한 19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 여기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대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뭐냐면 제가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는데 근무하는 사무실 옆에 이렇게 뭐 상호가 있네요. 홈플러스가 옆에 있어요. 홈플러스 동서원점이 있는데 여기 가면 이런 용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사진은 뭐 지금 계절이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캠핑이 많이 유행했던 그 시절에 찍어 놓은 거였는데요. 제가 직업이 여러분들한테 뭐 창업가 정신이나 또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 유심히 뭔가 많이 봅니다. 특히 이런 캠핑 용품들 또 뒤에 보면 이제 가전 제품도 있고요. 이런 데 가서 유심히 보면 뭔가 개선점이 엄청 많아요. 자, 이런 걸 한번 개선해서 제품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참고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 사진들을 보다 보면 제 마지막 과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힌트를 이 선생님이 왜 이런 걸 보여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시즌 스포츠가 되겠죠. 우리 과정 앞에 많이 했었죠? 여기서 보면 뭘 찾으라고 했었죠. 뭐가 보이나 뭐 이런 거 봤을 텐데 다니면서 이제 유심히 보다 보면 뭔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야말로 쭉 가전제품이 되겠네요. 뭐 테팔도 있고 저 가격도 있고 저 왼쪽에 보면 삼성도 있고요. 뭐 디지털 가전들이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가전제품들을 보면서 또 뭔가 이런 걸 좀 개선하면 좋겠다. 유심히 보면 그냥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이런 거를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과자가 되겠네요. 와, 초콜릿도 있고, 뭐, M&M, 또 이런 거 두루두루 빼빼로도 있고, 뭐 많이 있네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소비자들이 뭘 찾는지, 여기 보면 뭐 묶어서 파는 경우도 있고 모양을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찾으면 충분히 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앞쪽에 그런 마트에 가서 본 거를 말씀드렸냐 하면, 9주차 과제는 아이템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요. 기존 제품 개선하기 했었죠? 기억나세요? 네. 기존 제품 개선하기. 뭐 갖고 했어요? 텀블러하고 햇반 개선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스캠퍼 요번 과제로 했었죠. 스캠퍼를 통해서 어떤 거를 찾을 수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찾아봤죠. 뭘 했어요? 우산. 네. 우산 가지고 스캠퍼를 한번 적용해 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오늘은 뭘 배웠어요? 디자인 띵킹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는 무엇을 적용해도 좋습니다. 기존 제품 개선하기를 활용을 하든, 스캠퍼를 활용하든, 디자인 띵킹을 활용하든, 이제 아이템을 발굴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요렇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틀을 잡아 놨는데, 어떤 아이템 이름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조, 그죠? 그 다음에 조원의 역할, 발표는 누가 할 거고, 내용 작성은 누가 했고, 뭐 그림 담당은 누가 할 거고, PPT 제작은 누가 했다 라는 걸 이렇게 적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발굴을 한 계기, 예. 아이템 이름, 발굴 계기. 그러니까 앞쪽에 나와 있는 거 아시겠죠? 기존 제품 개선하기, 그럼 뭐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캠퍼를 했다 그러면 뭐 스캠퍼 중에 뭘 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디자인 띵킹을 적용했다 그러면 이제 디자인 띵킹을 적용했다 그러면 되겠죠. 우리 아이템은 어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여기는 이름만 적는 겁니다. 우리 아이템 이름 그리고 아이템을 발굴한 계기, 여기까지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이제 시나리오만 적는 거예요. 아이템 우리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아이템 발굴한 계기가 뭐고, 여기까지 적고, 그 다음에 조언 역할 여기까지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제출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제가 앞쪽에다 안내를 했지만 이것도 뭐 계속 과제가 밀리다 보니까 이것도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29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조별로다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잘 상의해 갖고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템을 찾는 방법 앞쪽에 쭉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우리 조장님이든 누구든 이걸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린다. 그러면 뭐 교수 저한테 언제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연락을 해서 좀 이런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연락하는 걸 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손 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멀리서 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손을 드는 걸 뭐 전화로 하거나 톡으로 하거나 휴대폰 메시지로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겠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강의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 좀 드릴게요. 뭐 지금까지 강의 안 듣고 끝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디어 이게 아이템 과제 못 보면 끝이죠, 뭐. 출석 체크 제대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출석 체크를 해야 제가 출석을 인정하는 거 아시잖아요. 과제 내는 거 말고 이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 출석 체크를 해야 수업이 된다는 거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별적으로 수업을 제대로 참여 안 하는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연락을 좀 해가지고 사정도 들어보고 또 앞으로 참여를 독려해 달라고 하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그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그죠? 벌써 9주 지나면 또 10주 이렇게 쭉 가고 마지막 뭐 기말고사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보람있게 보내려 그러면 뭐다?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충실 또 우리 조원들끼리 과제 잘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요. 조별 토론을 열심히. 안녕.